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입니다. 오늘은 블룸에너지 한번 재무제표 올리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준비됐니? 분석 들어가자. 이 회사는 실제로 사업이 커지고 있고 그 사업의 핵심인 제품 매출이 전체를 끌고 가면서 매출 총 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왔거든요.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만 그 밑바닥을 뜯어보면 아직 운전 자본 부담이 무겁고 부채, 특히 전환사채 의존도가 높고 주식 보상 비용이 크며 영업 현금 흐름의 질이 아주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장 초기의 성과가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한 긍정이라고 정리를 할 거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에너지는 겉으로 보면 에너지 회사 같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발전 장비를 파는 회사에 가깝거든요. 이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프로덕트, 즉 제품 매출인데 이것은 블룸이 만든 에너지 서버라는 장비를 고객에게 공급해서 발생하는 돈입니다. 인스톨레이션은 설치 매출이고 서비스는 유지보수 매출이며 일렉트리시티는 직접 전기를 공급하면서 받는 매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므로 이 회사의 중심은 결국 장비를 팔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블룸에너지의 재물을 볼 때 전력회사처럼 보면 안 되고 수주형 제조업 플러스 설치 플러스 장기 서비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왜 매출 채권이 많고 계약 자산이 생기고 재고가 무겁고 선투자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눈에 띄는 건 매출 총이익률 개선이거든요. 그로스 프로핏 나누기 레버뉴를 하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는데 23년 14.8% 나왔고 24년 27.4%, 25년 29%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흐름은 매우 좋아요. 특히 제품 매출의 이익률이 2023년 약 35%, 2024년 약 36.8%, 2025년 약 35%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즉 블룸에너지의 주력 제품은 원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 팔수록 남는 구조의 기본 뼈대는 갖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주 중에 매출은 늘어나는데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회사도 많거든요. 그런데 블룸에너지는 적어도 제품 부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제품 매출이 가장 큰데 그 제품의 마진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은 사업의 중심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면 아주 좋은 회사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이 좋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순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룸에너지는 연구 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판매비와 마케팅비, Sales and Marketing, 일반 관리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가 큽니다. 연구 개발비는 기술을 더 좋게 만들고 새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판매비와 마케팅은 고객을 확보하고 계약을 따내기 위한 비용이며 일반 관리비는 본사 운영, 인건비, 관리 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025년에 이 세 가지를 합친 총 영업 비용이 5억 달러를 넘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 5.87억 달러인데 거의 다 써버리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은 7,280만 달러만 남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보면 3.6% 정도입니다. 즉 블룸에너지는 이제 막 흑자로 넘어온 회사이지 이익이 두툼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징후이면서도 동시에 경계 신호입니다. 좋은 징후인 이유는 적자 구조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고 경계 신호의 이유는 조금만 비용이 늘거나 프로젝트가 꼬여도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이익까지 내려가면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업에서는 흑자가 났지만 최종 단기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 관계 회사 손실, 제 조기 상환 손실, 전환사채 전환 유도 비용 같은 항목이 아래에서 다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Equity loss of unconsolidated affiliates는 지분법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완전히 내 회사는 아니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 회사에서 손실이 나서 내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업이 좋아져도 아랫단에서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Loss on extinguishment of debt은 기존 부채를 정리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고 Debt conversion inducement expense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본업이 아직 완전히 깔끔한 이익을 내기 전인데 자본구조를 손보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블룸에너지를 흑자 전환 초기 단계로는 보지만 이 체력이 충분히 검증된 회사로 아직은 보진 않습니다.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면 이 회사의 좋은 점과 부담이 동시에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캐시 앤 캐시 이퀴밸런트는 매우 크거든요. 여기에 제한된 현금까지 더하면 손에 쥔 현금이 상당합니다. Restricted cash는 말 그대로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특정 계약이나 담보 목적 등으로 묶여있는 현금입니다. 그래도 총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즉 당장 버틸 힘은 있습니다. 블룸에너지처럼 재고를 쌓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설치와 서비스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회사는 현금이 없으면 금방 흔들리는데 그런 점에서 당장 숨통은 트여 있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옆을 보면은 recourse debt,
즉 회사 본체가 직접 책임지는 부채가 26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이 핵심 부담입니다. Non-recourse debt은 보통 특정 프로젝트나 특정 법인 안에서만 책임지는 부채인데 recourse debt은 회사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은 블룸에너지가 단순히 돈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빚을 많이 끌어와서 현금을 두둑하게 쥐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부채의 중심이 전환사채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석 내용인데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증권입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이자 부담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0% Convertible Senior Note due November 2013이란 게 있죠. 블룸 입장에선 현금을 아끼며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몫이 희석됩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전체 파이가 커져도 내 한 주당 몫은 생각보다 덜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구조는 회사 운영 측면에서는 영리하지만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미래 희석 위험이라는 분명한 그림자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을 보면은 Accumulated DPC라고 있습니다. 즉 누적 결손금인데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놓은 이익보다 까먹은 손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역사적으로 아직 돈을 꾸준히 벌어 축적해온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술 개발, 시장 개척, 생산 확장, 설치 조직 확보, 프로젝트 수행 등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자본을 태워온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를 보면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누적 적자의 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난 운전자본을 보도록 할 거거든요. 운전자본은 쉽게 말해 장사를 돌리기 위해 묶여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블룸에너지에서 특히 매출 채권, 계약 자산, 재고 자산이 크고 반대로 매입 채무, 손수구 성격의 고객 예치금, 그리고 이연 수익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먼저 만들고 먼저 설치하고 먼저 일한 뒤에야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라는 뜻이거든요. 매출 채권은 이미 청구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한 돈이고 계약 자산은 좀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컨트랙 액셋은 이게 계약 자산인데 일은 했고 매출 일부도 인식했는데 아직 청구할 단계가 아니라서 매출 채권으로 먼넘긴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주 산업, 프로젝트 산업에서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블룸에너지의 계약 자산이 커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컨트랙 액셋이라는 주석을 확인해보면 Revenue recognized and not billed as of the end of period라고 있는데 매출로는 잡혔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이것만 보면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현금 회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아직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립이상이지만 완전한 긍정은 아닌 항목으로 봅니다.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돈이 뒤따라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카운트 리시버블, 컨트랙 에셋, 그리고 컨트랙 에셋과 합친 금액이 Deferred Revenue Customer Deposit이랑 또 Deferred Revenue Customer Deposit과 합친 금액과 비교해봤는데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컨트랙 에셋이 더 컸거든요. Customer Deposit은 고객이 미리 넣어준 돈이고 Deferred Revenue는 현금 먼저 받았지만 아직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좋은 사업은 고객이 먼저 돈을 대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블룸에너지는 그 반대에 가까워요. 고객에게 성금을 넉넉히 받아서 편하게 굴리는 구조라기보다 회사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블룸의 사업이 장비 제조와 프로젝트 수행 중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면이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선 분명히 무겁습니다. 디펄 레버뉴 주식 사항을 보면은 에디션이 크게 발생을 하고 14억 달러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같은 해에 거의 바로 레버뉴 레커그나이즈 즉 매출 인식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것은 계약이 허상으로 쌓이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납품과 인식이 이루어지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구조가 약한 것은 아쉽지만 계약이 매출로 잘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재고 전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블룸에너지의 재고는 원재료, 재고품, 완제품으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재고가 크고 특히 재고품의 증가가 눈에 띄거든요. 재고품은 말 그대로 만드는 중인 물건입니다. 이게 늘어났다는 것은 생산과 프로젝트가 활발하다는 뜻일 수 있고 반대로 일이 밀려서 중간에 묶인 자산이 많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블룸에너지의 경우 저는 전자 쪽, 즉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 진행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품 매출이 실제로 크게 늘고 있고 총 매출도 올라오고 있으며 사업 환경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라는 강한 바람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벤토리 리저브, 재고 충당금이 늘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재고 중 일부는 값어치가 떨어졌거나 팔기 어려졌다고 회사가 인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작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와 매입 채무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매입 채무는 쉽게 말해 공급업체에 아직 안 갚은 외상값입니다.
아주 강한 회사는 재고를 공급업체에 돈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런데 블룸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인벤토리가 지금 643306이고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203129예요. 즉 재고를 상당 부분 자기 돈으로 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블룸 사업이 아직 협상력 최상위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운전자분이 무겁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올해는 아주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재고 증가분 119211이거든요. 근데 어카운트 페이어블을 보면은 110911입니다. 거의 지금 상당 부분 매입 채무 증가로 재고 증가분을 커버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 공급업체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은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 현금 흐름이 버틴 거예요.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실제로 113949 나왔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외상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의 질을 볼 때 올해는 버텼다와 앞으로도 계속 강하다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영업 현금 흐름으로 커버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즉 최소한 기본적인 투자 정도는 본업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왜 플러스인지 한번 뜯어봐야 되거든요. 올해 왜 플러스인지 한번 뜯어볼게요. 넷인컴은 87140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탁 베이스 컴펀세이션 익스펜스라고 있어요. 이게 139406으로 더해줬고, 즉 주식 보상 비용인데 매우 커요. 이것은 직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이나 주식 성격의 보상을 준 거거든요. 회계상 비용은 잡히지만 현금은 당장 안 나간 거니 영업 현금 흐름 계산에서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금 대신 주식으로 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현금을 아낀 것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업 현금 창출력이라고 그대로 칭찬하면 안 돼요. 또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 50566 잡혔어요. 즉 감가상각과 상각도 영업 현금을 올려주거든요. 이것은 과거 투자한 설비나 자산을 회계상 비용으로 나눠 인식한 것이므로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영업 활동 현금으로 계산할 때 더해져요.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조업이면 당연히 있는 일이거든요. 다만 이것 역시 새로 현금을 번 것은 아니에요. 또 equity in loss of unconsolidated affiliate도 마찬가지예요. 관계회사 손실을 회계상 반영했지만 현금 유출은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룸의 영업 현금을 두고 플러스란 사실은 좋다. 그러나 그 플러스의 질은 아직 완전히 탄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즉 유형자산 투자와 관계회사 투자 등이 나오거든요. 유형자산은 공장 설비 기계 같은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유형자산 장부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빠진 속도가 50566이었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투자한 금액이 56759예요. 그 투자한 속도가 유형자산 감가한 속도랑 거의 비슷해요. 크게 공격적인 대형 설비 투자가 들어간 구조는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은 블룸이 대형, 중후, 장대한 공장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술과 부품, 프로젝트와 관리와 설치, 공급망 운영이 중요한 회사라는 점과도 연결돼요. 즉 자산이 유형자산보다 운전자본 쪽에 더 많이 묶여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사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룸에너지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난이라는 구조적 수요를 타고 실제로 매출이 늘고 제품 마진도 유지하면서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회사예요. 이것이 제가 긍정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만약 이 회사가 매출만 늘고 제품 마진이 무너지거나 매출 총이익률이 나빠지거나 영업 흑자 전환에 실패했다면 저는 훨씬 부정적으로 봤을 건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핵심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그 제품이 이익을 내고 있으며 전체 손익 구조도 개선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변화예요. 하지만 동시에 블룸 에너지는 아직 자본을 많이 먹는 회사이고 운전자본이 매우 무겁고 부채 구조가 본격적이며 주주 희석 위험이 현실적인 회사이기도 해요. 이것이 제가 낯가름만 펼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현금이 많아 보여도 그 상당 부분 빚의 결과이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 보여도 주식 보상과 미지급 비용 증가 같은 항목에 도움을 받았어요. 재고는 사업 확장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금 분할의 원천이기도 할 수 있고요. 계약 자산은 진행 중인 사업의 흔적이지만 현금화 전까진 결국 묶인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환사채는 회사에 유리하지만 주주에게는 미래 희석 부담입니다. 누적 결손금은 아직 이 회사가 긴 시간 검증된 수익 기업이 아니라는 증거이고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재무제표를 종합하면 좋은 징후가 있으나 아직은 안정하기 이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건 딱 세 가지거든요. 첫째, 영업이익률이 3%에서 계속 올라가느냐. 둘째, 매출 채권, 계약자산, 재고가 매출 증가보다 더 빨리 불어나지 않느냐. 셋째, 주식 보상과 전환사채 희석을 감안해도 주당 가치가 실제로 늘어나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블룸은 스토리주에서 실적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막히면 좋은 산업에 있었지만 자본과 운전자본에 눌린 회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관심 종목으로 놔뒀다가 주가 파악하면서 실적 발표 나오면은
이거 운전자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게 160%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딱 적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본을 사오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블룸에너지 분석을 마쳤고요. 레인 어땠니? 오랜만에 레인 나와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구독자분이 비트팜스 분석해달라고 해가지고 분석 이미 다 끝났거든요. 빨리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이었습니다.